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제 토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서 나갈 텐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는 새만금 젓는 채널 토지 투자에 대해서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6.1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제 꾸준하게 저희에게 전화 주시는 분들 토지에 상당히 관심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대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이고 이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경제, 그 세계 경제가 많이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연준의 그 테이퍼링과 아울러서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자금에 대한 문제, 자금을 빨아들이는 문제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지금 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태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원자재 값, 물가가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인플레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느냐,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냐, 상당히 가장 큰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각 나라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금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좀 끌어올려서 이 부분들을 극복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 나라는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조금 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조가 얼마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재테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개발지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다운사이즈 좀 하락하는 기조가 보인다 하더라도 개발지 같은 경우는 계속된 개발에 대한 호재와 이슈가 따르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고 하방 압력을 견뎌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해지 수단으로서 토지만한 상품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새만금 하면 여러분들한테 주로 부안 일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제가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제 방송 한번 보신 분들, 아니 보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청취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군산과 김제도 바라봐야 될 게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새만금하고 관련된 지자체는요, 군산과 김제, 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한 10년 동안 부안은 새만금에 따른 기대 효과로 인해서 땅값이 꾸준하게 우상향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산은 201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제는 하방 압력 속에서 지금 버텨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인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자, 군산과 김제 그리고 이제 부안이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26만, 김제 같은 경우는 한 8만, 그리고 부안 같은 경우는 5만이 조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인구가 한 78만 명 정도가 유입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지자체와 새만금의 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구 한 120만 명 정도 큰 메머드급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러므로 해서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군산이 26만 그리고 부안이 5만, 무려 인구가 5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 부안은 땅값이 계속해서 올라간 상태고 군산은 좀 약간 하락 압력 속에서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냐면, 사실은 한 10년 동안에 군산은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하락 조정을 했던 반면에 부안 같은 경우는 땅값이 이제 급등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 2010년도에 완공이 되면서부터 군산과 김제와 부안은
하나의 새만금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밸류에이션 가치가 높아졌다. 부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방조제가 없을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군산에 대한 값어치가 부안과 김제보다도 월등히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이유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군산공항뿐만 아니라 항만 그리고 조선소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상당히 많은 현재 공업지역으로 이루어진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던 군산 경기가 당연히 좋았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군산이 부안보다는 당연히 월등히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근 10년 동안 이러한 기조가 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부안이 땅값이 올라가고 군산은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같은 레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발 가치가 있는 주거 지역에 대한 땅값은 지금 현재 부안이나 현재 군산이나 지금 얼추 비슷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군산을 좀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부안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때 군산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격대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군산에 대한 지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냐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문제입니다. 이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군산 전반적인 어떤 지가 상승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선소의 하락과 GM 사태가 무너지면서부터 군산 경기는 꼬꾸라졌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군산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양상이 틀려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사실 내년부터 재개한다고 합니다. 사실 빠르면 이제 올해 지금 현재 공사가 막 진행이 되고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참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군산에 대한 어떤 경기를 좀 따뜻하게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그 주변에 땅값까지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현재 있는 항만과 군산항이 있는데 군산항에 대해서 이제 수소항만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로드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군산항에 대한 로드맵과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에 대한 유치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따른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유치와 대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군산 경기를 바텀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군산이 이제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향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프라이스 리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군산 중에서도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걸 한번 여러분들 관점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일단은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군산을 끼고 있는 도로가 지금 동서 일축도로이고 그리고 방조제가 남북 일축도로입니다. 그리고 부안을 끼고 있는 도로가 이제 동서 3축도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제 쪽으로 향하는 도로가 동서 2축도로입니다. 신포항까지 이미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새만금 전주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잼버리 대회 유치 전 2023년도 8월 이전에 원래는 계획하고 있었지만은 최종적으로 2024년도 후반기 정도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남북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남북 일축 도로에 대한 사업은 1단계 사업과 이제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은 이제 올해 안에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은 내년 2023년도 8월 이전 잼버리 대회 이전에 완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도로가 하나가 있는데 남북 3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남북 3축에 대한 도로는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시작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3축에 대한 이 도로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새만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 3축 도로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남부 삼척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도로가 어떻습니까? 공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아직 실시 설계라든지 정확한 어떤 로드맵이 잡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 새만금의 큰 그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가정하에 당연히 그 주변 일대의 집가 상승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땅값으로 우리는 그 도로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군산에서도 보게 되면 남부 삼척도로가 시작되는 요 바운드리에 있는 주거지역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어서 땅값이 이미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땅값들로 봐서도 충분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개통이 될 것으로 감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부안 쪽에서 보게 되면 창분리, 당산리, 증산리 일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반영이 됐을까요? 바로 남북 삼축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반영이 됐을 거다. 물론 남북 삼축 도로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남북 이축도로하고 새만금 지원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창분리, 당산리, 증산리 일대는 새만금하고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만으로도 남북 이축도로의 영향권으로만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남부 삼축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창북리, 당산리 일대에 대한 값어치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군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여기 이 부분들이 신도시에 대한 새만금에 대한 배후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78만 정도의 어떤 계획으로 잡혀 있을 때 외부 용지의 인구가 한 48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볼 때 그 중에서 3으로 나누면 거의 한 15에서 18만 명 정도가 지금 군산, 김제, 부안에 골고루 나누어서 배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군산 같은 경우는 바로 남북 삼축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주변 일대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쪽 주변 일대가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알았던 군산 같은 경우는 조촌동 일대로 지금 현재 시청을 이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90년대 시청을 이미 이전을 했다. 새만금 개발이 한참 진행되는가 함께 시청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처음에는 군산은 이쪽 군산항 가까이에 있는 상업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군산 구도심권이 형성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조촌동 일대로 행정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외곽으로 해서 도심권이 이제는 개발이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가운데 주거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현재는 조촌동 일대로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디오션시티 구 페이퍼 코리아 공장 자리에 지어진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조촌동 일대가 지금은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느 땅이 더 개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새만금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거 지역이 나중에는 가치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그리고 남북 삼축을 따라서 개발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 주변 일대 땅값은 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군산에 투자할 때 저평가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군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요. 물론 요 일대에 있는 땅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싸더라도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군산에서 새만금 쪽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개발 호재가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삼복동에 있는 주거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 주거지역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새만금 동서 일축도로하고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면서
새만금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군산공항과 연결시켜주는 이 도로의 확장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공항의 배후 지역으로서도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재 군산항을 수소항만으로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군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을 많이 늘렸죠. 늘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오염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새만금은 어떻게 개발합니까? 탄소제로 2050에 걸맞춰서 넷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있을 거고,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생태계를 일조하는 것이 바로 수소항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린 수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린수소에 따라서 생산, 그리고 유통, 이런 모든 전반에 걸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주변 일대는 새로운 어떤 경제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는 삼북동이 가장 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북동에 대한 가치는 동서 일축도로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한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군산에 현재 국제공항이 유치가 되어서 이제는 2028년도쯤이면 개항을 할 텐데, 군산의 국제공항의 배후 지역으로서도 최고, 그리고 수소 항만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주거시설이 필요할 때에 따른 땅값에 대한 상승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엄청나게 땅값이 비싼 현재 조촌동 일대에 있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지금 고개를 쳐들고 있는 삼북동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새만금하고 가깝게 지금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역 일대에 현재는 전답으로 찍혀져 있지만 어떻습니까? 향후에 그 전답 위에 도로가 새로 뚫린다거나 저평가가 된 국면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산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군산이 왜 앞으로 돈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새만금과 지근거리에 있고,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그리고 수상만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삼북동 일대에 대해서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군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원앤원TV에 전화를 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자금대에 맞는 물건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